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 그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좌사의 영사시 5번째 수, 좌사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좌사는 산동 그 린치 사람으로 얼굴도 못생기고 말도 어눌해서 남들과 교류하기를 아주 싫어했지만은 글솜씨 하나는 아주 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태시 9년에, 그러니까 273년에 그의 여동생 그 좌분이라는 여동생이 궁녀로 뽑혀 들어가면서 가족이 전부 수도인 그 낙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도 벼슬을 했는데 비서랑에 임명돼 가지고 한때 청운을 꿈꾸기도 했지만은 친한 벗인 가밀이라는 자가 영모에 연루되어서 처형되니까 그 불똥을 피하라고 집안에 들어박혀서 그때부터 나오지 않고 독서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시 태안 2년에는 기주라는 곳에 이사해 살다가 그 몇 년 후에 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졌는데, 그가 역사를 읊다라는 이 영사시 연작시를 쓴 것은 대략 그 낙양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진나라가 동호를 멸망시킨 태강 1년 이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삼도부라는 그 부를 완성을 하였는데, 당시에 이것이 얼마나 유명하였던지 귀족들이 그것을 다투어서 베끼느라고 일세 낙양의 종이가 귀하게 됐답니다. 그러나 비록 당시 문단에서는 그가 삼도부로서 영예를 얻기는 얻었다 할지라도 문학적으로 보면은 후세에 미친 영향으로 봐서는 이 삼도부보다도 오히려 영사시가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그 좌사의 작품으로는 부가 2편이 있고 시가 14수가 있습니다. 그 삼도부하고 영사시가 각각 그 작품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사시의 창작 연대에 대해서도 사료 부족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좌사의 영사시는 모두 8수인데 이게 전부 문선에 실려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대체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원대한 포부를 자수로 하고 있고, 또 문벌제도에 대해서 분개하기도 하고 현사를 찬미하기도 하고 좌절한 그 인생의 좌절을 한탄하는 것 등으로 이제 우리가 개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살펴볼 이 영사시 그 5번째 편 작품 또한 영사시지만은 자신의 그 이상과 포부, 또한 그 사회적 모순과 정치적인 그 불평을 함께 여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사시면서도 영예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사시 기호. 호천서백이류 영경요 신주라. 호는 힐호자, 하얗다는 힐호자지만은 하늘호자로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천하면 하늘청자까지 합해서 호천이라는 단어는 하늘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자는 별서자지요. 흰백자, 날일자. 뭘 펼치느냐, 어떻게 펼쳐져 있느냐, 백일, 흰 해가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흰 해가 펼쳐져서 영경요 신주요. 영은 실령영자지요. 그리고 경은 벽경자.
그러니까 이것은 신령한 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부신 햇살을 영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빛날 요자 신주, 빛나다, 눈부신 햇살이 빛나요. 어디에 빛나느냐? 신주라는 것은 중국을 미칭을 한 겁니다. 중국을 다른 이름으로 신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주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추연이라는 사람, 그 음향가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제나라타 사람인가? 뭐, 여하튼, 이 추연이라는 음향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 말을 썼어요. 신주라는 것은 신령한 땅이란 뜻이에요. 신령한 땅 9주를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땅덩어리를 전부 9주로 나눈다 했죠. 그래서 구주라고 그랬죠. 예, 구주를 9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적현이라 붉을적자를 쓴 것은 중국 사람들이 붉은 색깔을 좋아했기 때문에 적현신주라, 붉은 색깔로 된 9주로 되어 있는 신령한 땅이다 해서 중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부신 햇살이 중국을 비추고 있다. 열택자국리오 비우야군부라. 열택 버릴 열자, 집택자, 집이 벌려져 있다는 것은 아주 웅장한 저택들이 늘어서 있다는 얘기예요. 자궁리라. 자궁은 여기서는 자미궁을 얘기합니다. 자미궁이라는 것은 자미성이 있는 자리를 자미궁이라고 그래요. 자미성, 별성자. 북두칠성 동쪽에 있는 그 큰 곰짜리 별을 자미성. 거기는 별이 15개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가리켜서 천자를 가리키는 자미성이다. 그래서 천자를 지칭합니다. 자미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미궁이라는 것 같으면 천자가 거처하는 황궁을 말해요. 그래서 자궁이라는 것은 여기는 황도 혹은 황궁을 얘기를 합니다. 리는 속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황도 안에는 저택이 늘어서 있고 비유약 운부란 비우 여기서 비자는 날비자 지부자인데 집이 날다는 것은 아주 높은 집을 얘기를 합니다. 높은 집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비자를 왜 썼느냐 하면 그 처마 그 기와집 큰 저택을 보면은 비첨이라고 그래가지고 처마가 석가래 끝이 그 네 귀가 높이 그 들린 처마가 있죠. 이걸 날비자 처마천자 해가지고 비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우나 비첨이나 높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우는 나는 집이 아니라 높은 집이 약운부라. 약은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운부, 구름은 자, 뜰부자, 구름이 떠가는 것과 같구나. 그러니까 높은 집들이 얼마나 높은지 구름이 떠가는 듯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문내요 에케오쿠라. 높을 아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높은 모양이죠. 높고 높은 그런 뜻이 되겠죠. 고문내 높은 문. 예, 높은 문 안에 안내자. 그 다음에 개, 오쿠라, 애는 우거질 애자입니다. 이 수풀이 초목이 우거져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는 애는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또 애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애자가 첨자 두자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양입니다. 개오쿠라. 그 궁궐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전부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오쿠라. 옥자는 왕후를 미칭한 것이 구슬옥자를 써서 왕후란 뜻인데 여기서는 꼭 왕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왕후 장상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궁중 안을 드나들고 출입하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모두 오쿠로다. 자비 반용객이요 스스로 자자 아닐비자. 스스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아니냐. 반용객이라. 반이라는 것이 혀 잡을 반자입니다. 여기서 혀 잡는다는 것은 더위 잡을 반. 더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높은 것을 오르려고 이렇게 무엇을 끌어잡는 것을 등산할 때 높은 곳 이렇게 잡는 것을 가리켜서 반이라고 그래요. 등반 그러죠. 그러니까 더위 잡을 반자가 바로 그겁니다. 예, 높은 곳을
오르려고 무엇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용조가 있는데 여기 용이라는 것은 임금을 뜻합니다. 임금을 붙잡으려고 끌어안다니까 권세를 쫓는 사람들이 임금하고 연을대 가지고 임금 측근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반용, 객은 속객자니까 그런 사람들, 권세를 쫓는 사람들이다. 반용객.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권세를 쫓는 사람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나 스스로 권세를 쫓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아닌진데 하위 그 훌자입니다. 문득 훌자. 예, 갑자기 훌자입니다. 레유로다. 하위 무엇하러 그 말이죠. 하위 무엇하자 할위자 무엇하러 문득 레유 놀러 오다 그런 뜻이에요. 문득 놀러 왔느냐. 그러니까 이 궁궐에 무엇하러 여기 와서 노니는가. 예? 갑작스레. 다시 말해서 이 갑작스레 그 말은 은밀하게 이렇게 궁궐에 와서 노는 것은 벼슬을 하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와서 그러겠는가. 여기서 떠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갈 출창합이요 고보 추허유라. 피갈 입을 피자 가로 깔자입니다. 이건 서민들이 입는 옷을 피갈이랍니다. 서민들이 옷을 입는 것. 가롯을 걸치고 가롯을 입고 출창합이라. 여기 창은 대궐문 창자입니다. 창자는 합은 문자 합자입니다. 조금 어려운 글자죠. 대궐문 창에다가 문자 합이니까 창합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궁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궁궐문이란 뜻이에요. 궁궐문. 그러니까 가롯을 거치고 궁궐문을 나서서 그러니까 벼슬을 버리고 평민 복장을 하고 이 황궁을 떠난다.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고보 추허유라. 고보 높을 고자 걸음보자니까 높은 걸음이라는 것은 큰 걸음 활보를 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걸음으로 쫓는다. 누구를 쫓느냐? 허유라. 대궐문을 빨리 벗어나서 허유를 쫓는다. 여기서 허유라는 소부 허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허유는 요순 시대에 나오는 그 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임금이 임금 자리를 양위를 하려고 허유를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기산으로 피신을 해버립니다. 임금을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기산에서 그 밭을 갈고 있는데 또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구주 우두머리로 다시 말해서 자기 양위를 하려고 임명을 하려고 또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어지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가지고는 나 안 들은 걸로 하겠다 해가지고 영수가에 물가에 가서는 귀를 씻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고결하다 하는 것을 보인 은자를 바로 허유입니다. 지금도 그 허난성 기산이라는 데 가면은 세이천이라는 것이 있어요. 씻을 세자 귀자 귀를 씻은 물이다 해가지고 그 세이천 샘물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쫓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유처럼 고결한 생활을 하러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인의 천인강이요 탁종 말리류라. 지인의 떨칠질자 옷이자 옷을 떨쳐 입고 옷을 털고 그 말이에요. 먼지 나는 것 이게 세속적인 옷을 털어버리고 지인의 천인강이라. 일천 천자 길인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길이나 높은 언덕강자 천길이나 높은 언덕에서 올라가가지고 옷을 털어버리고 세속적인 옷을 털어버리고 탁종 말리류라. 탁종은 씻을 탁자 발을 씻어요. 어디서? 말리나 흐르는 강에서 발을 씻으리라. 자, 얼마나 유유자적한 모습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영사시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노래한 내용이지만은 여기 보니까 작가 자신의 그 이상과 포부 또 그 사회적인 모순과 정치적인 불평을 이제 함께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까지 그 전해지는 좌사의 시 14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영사의 8수라고 그랬습니다. 좌사는 당시 그 수사적 기교를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내용과 감정이 빈약해지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서진시대의 풍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호방하고 건실한 필력으로 독특한 자기만의 그 세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사시 8수 중에서 이 5번째 시인, 이 시 내용은 은희를 말하고 있지만은 조용히 숨어 지내겠다고 하지만은 소극적이고 염세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적극적이고 호방한 기세를 지님으로써 그 좌사의 독특한 시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를 한번 낭송을 하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사 호천세어 백일이요 영경요 신주라. 하늘에 흰 해가 펼쳐져 눈부신 햇살 신주를 비춘다. 열택 자국리요 비유 야군부라. 황도에는 저택이 늘어서 높은 집들이 구름이 떠가는 듯하다. 아 고문내요 애개오쿠라. 높고 높은 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왕후 장상이라. 자비 반용객이요 하이 훌레요라. 스스로는 권세를 쫓는 사람이 아닐진데 무엇하러 갑작스레 와서 논이는가. 피갈출 창합이요 고보 추허율이라. 가롯을 걸치고 국문을 나서서 높은 걸음으로 허유를 쫓으리라. 지은이 천임강이요 탁종말리류라. 천길 높은 산 언덕에서 옷을 털고 말리를 흐르는 강에서 발을 씻으리라. 자, 마치겠습니다.